달에 50만 원가량 줄었고 진짜 큰 돈이잖아요. 네. 수입이 있으니까 그 수입에서 이렇게 떼고 난 허리가 잘록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일부러 입었어요. 이거를 내가 좀 자극받기 위해서. 나는 여자다. 그러니까 좀 저를 직면하려고 해요. 저는 내가 왜 스트레스 받고 있지? 뭐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지?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아내가 돈 관리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는 거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뭐 식비 50만 원 챌린지, 뭐 75만 원 하셨던 것 챌린지, 같은데? 했어요.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꿀팁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나눠주실 수 있는지. 네. 실제로 2년 동안 적용했던 방법인데 제가 다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대형마트, 코스코라든가 이런 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고 망원시장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서 막 과일 사고 야채 사고 좋아하셨겠네요. 상인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 없이 쓰면 편의점에서 쓰고 여기저기 쓰면 막 3, 400 뭐 우습게 나가고 맞아요. 또 외식하고 네. 또 애들 막 뭐 먹는 거 다 사주고 이러면 뭐 4, 500 우습죠.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어느 날은 대형마트에서 가서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돈이 30에서 50만 원 쓰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런데 거기서 쓰는 게 간식비가 꽤 많았어요. 네. 그리고 가공식품비. 어느 날 간식을 딱 뒤집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먹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종류를 한번 바꿔보자. 이거를 사지 말고 그래서 그 부황작물로 감자, 고구마, 옥수수, 계란. 아이들 배고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황작물을 먹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먹어요? 네. 반말하지 않았나요? 그냥 과자를 배고프니까 일단 이거 먹자. 맥반석 계란 쪄가지고 그냥 식탁에 놓으면 애들이 배고프니까 그거 까먹는 거예요. 줄였더니 줄더라고요. 한 50만 원가량. 한 달에 50만 원가량 줄었고 진짜 큰 돈이잖아요. 네. 나는 날마다 이렇게 세일하는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일 품목 위주로 또 사왔어요. 이거는 이제 좀 저만의 방법이었죠. 왜냐면 다둥이를 키우고 식구들이 많으니까 세일 품목을 사면 조금 또 비용이 줄여지니까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5만 원 챌린지를 했었죠. 우와. 하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 파기. 냉장고 냉장고에 은근히 먹을 게 많아요. 맞아요. 진짜 네. 냉장고에 먹을 게 많은데도 계속 사 우리는. 맞아. 그러면서 이제 고정 비용을 많이 줄였어요. 그것도 되게 정말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관리를 해야 네. 되겠다. 가장 도움이 됐던 게 한 번 마트 갈 때 이 금액치를 넘지 말아야겠다. 예를 들면 20만 원 선 안에서 사야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돈을 이렇게 고르면서 카트에 넣으면서 계산이 어느 정도 네네네네.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나는 월 얼마를 저금해야겠다. 이게 먼저예요. 나는 뭐 200만 원 저금을 할 거야. 이거를 정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써야 될 소비 금액이 정해지는 거죠. 왜냐면 각 가정마다 수입이 있으니까 그 수입에서 이렇게 떼고 남는 돈을 써야 되니까. 아니 보통 저는 육아를 되게 물 흘러가듯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또 육아를 하는데 지금 루리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뭔가 딱 정하고 끊고 다시 뭔가 이렇게 마음을 다시 마인드셋을 하시고 아이 셋, 넷까지는 별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애들하고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나더 레벨이군요. 아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써야 될 때도 많고 또 갑자기 써야 될 때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 맘랩이 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칠남매가 저를 만든 거죠. 왜냐면 진짜 재정은 힘들어요. 한정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좀 지혜롭게 써야 되니까 생각을 계속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7명이잖아요. 네. 진짜.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까지 포함하면 9명인데 거의 중소기업. 제가 조직에서 네, 임원으로 있을 때 네, 뭘 네. 느꼈냐면 아주 건강한 회사는 물론 회사의 어떤 이익 창출도 중요한데 그 안에서 사람을 성장시켜야 이익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와, 회사를 이끌어가는 게 가정에서 한 엄마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랑 똑같다. 엄마는 집에서 재정 관리도 하죠. 맞아요. 아이들 학습 관리하죠. 아이들 공부 잘하게끔 이렇게 다독여주죠. 또 이 아이 인성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보고 가리키죠. 너무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가정에서 한 경영인으로서 서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또 자기 관리도 이렇게 성공을 하셨어요? 전 둘 낳고 거의 막 장난 아니게 됐는데 살도 안 찌시고 관리는 20살 때부터 했어요, 사실. 근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 이게 이제 습관이 잡힌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이제 첫 아이 낳으면서
이런 마음의 다짐이 있었어요. 티셔츠를 입지 말아야겠다. 그런 다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후줄근해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2번 빨면 후줄근해지는 거예요. 티셔츠가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또 티셔츠를 입으면 왠지 내가 자꾸 퍼지는 것 같아요. 저 티셔츠만 입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애기 키울 때 맨날 원피스만 입고 아. 합의예요. 합의. 하체 비만이었어요. 허리가 잘록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일부러 입었어요. 이거를 내가 좀 자극받기 위해서. 나는 여자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예뻐 보이고 싶어서. 그냥 내가 거울 봤는데 그냥 예뻐 보이고 싶었어요. 여자라면 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쁘고 싶죠. 예쁘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가 않은. 살쪄 있는 모습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도 7번 임신할 때마다 15kg, 그럼요. 16kg 우리 다 이렇게, 해봤잖아요. 이렇게 찌는데 네. 너무 다행인 건 임신이 체질은 아닌데 편안했어요. 네, 임신이 네. 막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이니까 여유가 있으셨구나 마음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걸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음.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거 다 피로 가고 살로 우리 아이한테 영양가로 가는데 내가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지금도 티셔츠를 안 입으세요? 네. 아 진짜요? 잘 안 입어요. 진짜 안 입어요. 입더라도 좀 붙는 거 입는 편이고 약간 그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로서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지치면 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런 생각이 그거야. 나 예뻐 보이고 싶어 이런 말씀 하실 때도 20대 친구가 얘기하는 뭔가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예쁨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예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봐주면 해. 이 정도? 그때 마음 먹었던 게 그냥 느긋함을 갖자. 조급해하지 말자. 조급함은 빼자. 조급함은 나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좀 악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은 빨리 좀 빼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늘. 이제 제가 20살 때부터 했던 게 식단 관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몸인데 이것도 관리를 잘 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그냥 스치듯이 했어요. 20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꾸준히 운동을 했어요. 체력을 다져 놓으셨군요. 네, 어느 날은 58kg까지 제가 쪄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 얘기예요. 아 그래요? 제가 160인데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단 관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좀 끊었던 음식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끊진 않고 생각을 늘 그렇게 해요. 극단적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이거 좋아해요.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설탕이 많이 든 주스류, 탄산음료 이런 거는 이제 안 먹는 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으로 잡혔고 밀설라티, 밀가루 음식, 라면, 튀김, 네, 설탕, 밀설라티니까 그 네 가지를 조금 멀리하자. 이게 이제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은 좀 자리 잡혔고, 근데 임신 기간에는 먹고 싶은 거 먹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오랫동안 했던 루틴이 6시 이후에 안 먹어. 그러니까 최대 7시 전에는 저녁을 먹어요. 왜냐하면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애들도 저는 무조건 아기 때부터 9시 정도에는 다 이제 불 끄고 재웠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이제 시간이 아까워서 나만 맞아요. 혼자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유 시간이다. 9시부터는 4시간 해서 막 1시, 2시까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안 했어요. 내일을 위해서. 왜냐면 그걸 하면 내일이 너무 피곤하니까. 모든 생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식단 관리든 숙면을 취하는 거든 일상을 사는 거든. 근데 거기에서 뭐 하나 핀트가 나가면 다 이게 우수수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생활 습관을 좀 정돈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식단 조절해야 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운동들 허락하는 안에서 시간 내서 어디 가서 이거보다는 틈새 운동 할 수 있을 때 그냥 틈틈이 하셔라.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몸매 관리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몸이 뻐근하니까 하고 있는 거다. 네, 잘 유지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 했는데 다행히도 너무 건강하게 나와서 검증됐다 이거는. 저는 이제 7번의 출산을 하면서 검증된 방법과 루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시간 관리는 네. 전적으로 좀 가정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죠. 아 우선순위가 딱 있으시구나. 네네. 아침에 저의 일상 하루의 루틴을 얘기하자면 일찍 눈 떠지더라고요. 한 5시 반 이렇게. 근데 그때 막 갈등이 돼요. 더 자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근데 저희 남편이 6시에 나가요. 근데 남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침 좀 챙겨주는 거 그거 해주고 싶더라고요. 안 했었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야. 칠남매 안쓰러워요? 짊어지려고 일하는 거. 긍휼의 마음이 나오셨구나. 이제 요가를 한 15분 정도 남편하고 같이 해요. 제가 틀어놓으면 남편이 이제 소리 듣고 같이 따라해요. 한 7시 정도 되면 애들이 한둘씩 일어나요. 스스로. 스스로 일어나요. 그럼 그때 이제 아침 챙겨서 먹이고 메뉴는 보통 어떤 걸로? 좀 단순하게 뭐 곰탕 줄 때도 있고 음. 토스트 해줄 때도 있고 샐러드 해줄 때도 있고 먹고 각자 준비하고 다 각자 가요. 그게 한 8시 반에서 9시 정도? 아침에 애들 다 보내고 막내 딱 등원시키고 집에 와서 딱 말씀부터 봐요. 말씀 보고 제가 또 우리 말씀 챌린지 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인스타 플랫폼에서 요즘에는 네네, 이제 공동 구매 활동하시죠. 네. 일을 하니까 많은 업체들과 이제 소통하고 또 이제 컨텐츠 제작도 하고 뭐 스케줄링도 하고 그러다 보면 1시, 2시 이럴 때 네. 이제 6째가 오고 학원 가는 거 보내주고 뭐 해줄까 이제 또 고민하다가 이제 저녁을 한 5시 반 뭐 이때가 안 되고 애들 먹이고 또 이렇게 오며 가며 애들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딱 9시가 되면 자려고 준비해요 저는. 일탈이나 뭔가 막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제 시간을 조금 누리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도 또 중요해가지고.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미팅도 좀 많아요. 그래서 미팅하고 일하고 가정 딱 그 3가지. 저는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가 육아하면서 어느 정도 루틴이 잡힌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애가 아프거나 맞아. 그렇죠. 뭔가 변동이 생기거나 네. 뭔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왜 나는 내 하루를 내 맘대로 쓸 수가 없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우울해지고. 우리 엄마들이 가장 힘든 거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게 네, 가장 맞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아프면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만하게 다행이다. 너무 마음 아프죠. 첫째 아이가 이제 신생아 때 폐렴기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세 세브란스 갔을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했어. 뭐 애가 진주종이 생겨서 뭐 병원 가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될 때도 있었고 진짜 힘들지. 놀다가 뭐 이마가 터져가지고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많았겠다, 2주째 진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그 일상의 평범함이 진짜 감사하다. 아프지 않고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 감사한 거구나. 근데 그럴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애가 너무 아파. 맡길 데도 없어. 네. 회사에 얘기해야 돼. 네. 그럴 때는 사람이 진짜 좀 마음이 맞아. 다급하고 쉽지 쉽지 않은데. 않죠. 그럴 때는 이제 회사에 잘 얘기해야죠. 이런 상황이니까 양해해달라. 근데 그걸 이해 못 해준다? 그러면 헤어져야죠. 헤어져 빨리. 좀 그런 분별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매달릴 필요도 없고 너무 끌려갈 필요도 없고 결국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말씀이니까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구별되게 사는 게 뭐지라는 그 물음 퀘션 마크는 늘 가져가고 또 성경을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좀 저를 직면하려고 해요. 저는 내가 왜 스트레스 받고 있지? 뭐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지?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엄마들끼리 만나서 정말 맥주 먹고 싶을 때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죠. 왜? 네. 내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나는 그게 마음에 혹은 분위기 때문에 했어. 그럼 그게 나의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잠깐 즐거웠지만 그럼 내가 끊어내야 될 게 뭔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마음에서 끊어내기 싫어. 그런 거에서 좀 분별력 있게 딱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냉정하게. 근데 저는 이제 7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어떤 줄다리기가 아니라 너무 명확하게 이제 가지치기가 해지는 거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서도 사실 제가 만약에 아이가 없고 혼자라면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가 되는 것 때문에 좀 안절부절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근데 일단은 저희 우선순위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책임감이 7명이다 보니 너무 명확하게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범위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 2명 키웠을 때 그 범위, 진짜 7남매를 키웠을 때 그 범위. 저는 좀 지금 되게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엄마로서의 그런 삶을 되게 자기 희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되게 희생처럼 생각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다 원천 차단하셔. 네네, 그러니까 차단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스트레스 누가 주는 거지?
내가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봤죠. 네. 오히려 또 네. 근데 그거를 오히려 아이들 덕분에 내 삶이 굉장히 정돈되고 심플해지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런 단순해지고. 생각을 되게 하게 성공한 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네. 그런 사례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루틴이 다들 딱딱딱 있잖아요. 그게 가장 편하다고. 근데 또 누리맘님의 삶을 보면 루틴들이 확실해가지고 아 역시 그렇구나.